반갑습니다. 저희가 이제 자문교육 재활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겠는데요. 이 자문교육 재활이라고 할 때는 사실 상담을 공부하신 분들은 조금 이렇게 생소한 영역이 돼요. 사실은 이제 자문교육 재활은 뭐 사회복지 영역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영역들이 좀 더 이렇게 익숙한 그런 부분이 됩니다. 근데 여러분이 요 자문교육 재활을 할 때 어떤 걸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공부하시면 좀 수월하냐면요.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. 우리가 이제 그 임상심리 전문가로서 실제로 임상적으로 사람들을 돕고 또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연구를 하는 사람이다 라는 가정을 했을 때 뭐 학교 장면이든지 아니면 회사에서 어떤 심리적 문제로 인해서 큰 사고가 발생을 해서 그랬을 때 전문가인 우리에게 어떤 자문을 요구해.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자문해야 될 것인가? 어떤 자세로 어떤 영역을 자문해야 될 것인가?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시면 아, 그렇지. 임상심리사로서 자문을 이렇게 해야 되지. 그리고 이런 영역들이 필요한 거지라고 하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문이라고 하는 거고 자문의 어떤 연장으로서 교육을 이제 진행해 나가는 거죠.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이제 뭐 효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잘 기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. 그리고 이제 재활이라고 하는 영역은 조금 더 사회복지 영역에 가까운데요. 예를 들면 이런 거죠. 정신병원에 오랜 기간 동안 입원해 있던 중증 정신질환자예요. 근데 이 사람들이 계속 정신병원에 뭐 이렇게 죄수도 아닌데 평생을 가둘 수는 없잖아요. 그런데 이 사람들이 퇴원을 해서 사회에 적응을 하려고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자는 거죠. 그랬을 때는 이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지속적으로 도움을 줘야 좀 더 사회 적응을 잘 하겠죠. 예를 들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지속적인 도움을 준다. 중증 정신질환을 앓았던 사람들을 도움을 준다라고 하면 아무리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많아도 한계가 있겠죠. 그러니까 임상심리 전문가인 우리들이 아 그래 중증 정신질환 예를 들어서 뭐 정신분열증 환자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사람이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좀 더 좋아지면 직장생활까지 할 수 있고 이렇게 점점 좋아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도움을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까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재활 영역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자문, 교육, 재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상담을 통해서 이제 임상적으로 뭐 이렇게 검사를 하고 직접적인 돕는 영역은 아니겠습니다만 간접적으로 돕고 기능을 잘할 수 있도록 그 서포트하는 간접적인 영역에 서포트하는 그런 부분에서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근데 문제가 많이 출제되냐? 그렇지는 않아요. 보통 뭐 출제되는 빈도수를 보면 실기시험 이제 출제가 뭐 한 문제 정도, 어떤 경우에는 한 두 문제 정도. 그러니까 아주 많이 출제되지는 않는 영역이지만 그래도 임상심리사로서는 좀 중요한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